시니어 나이가 되면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이 나이에 돈이 없다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애써 부정하거나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들의 연애와 인간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돈 문제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관계가 시작되고 또 얼마나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지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시니어 연애에서 돈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돈은 젊은 시절의 연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게 없더라도 앞으로 함께 일하고 벌고 쌓아나갈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그 미래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 가진 것이 거의 전부가 됩니다. 그 냉정한 사실을 외면한 채 오직 감정만으로 관계를 시작하면 현실의 벽 앞에서 둘 다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시니어는 연애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아무렇게나 시작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의 경제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현실 안에서 가능한 관계의 방식을 먼저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살 수 있을까,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여행을 데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 걱정들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압박이 되어 관계를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시니어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초반부터 매우 민감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제적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과장하거나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초반의 경제적 과시 이후에 드러나는 현실의 괴리입니다. 처음에 실제보다 훨씬 풍족한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사실이 드러날 때 상대방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속였다는 분노이고 그 감정은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나는 지금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고 큰 지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자신은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보다 진심에 더 따뜻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돈의 역할을 사랑의 크기로 등치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왜곡 중 하나가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입니다. 남성이 매번 식사비를 내야 하고 선물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관계 안에 형성될 때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서비스와 소비의 구조로 변해버립니다. 그 구조 안에서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관계도 흔들립니다. 건강한 시니어 연애는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면 다른 한쪽은 시간과 정성과 감정적 지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여의 균형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돈 문제를 일찍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커플이 이 대화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모호하게 나누다가 나중에 큰 갈등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기적으로 만날 때 식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초반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커플이 훨씬 오래가고 훨씬 편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감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 시절의 낭만적 환상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현실적인 대화 자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관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두 사람 모두 현실을 함께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낭만은 현실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현실이라는 토양이 단단할수록 그 꽃은 더 오래,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돈 문제를 솔직하게 마주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시니어 연애에서 돈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조건만 갖춰지면 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충분한 시니어 커플도 수없이 헤어집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함께하는 커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시니어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시키는 힘은 돈이 아니라 일상의 방식이 맞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의 강도가 일상의 불편함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로 생활 방식이 달라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맞춰갑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방식, 집을 정리하는 습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방식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소모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남성분은 경제적으로 꽤 안정된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자산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만난 여성분도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6달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게 달랐다고. 나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분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돈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일상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연애의 본질적인 도전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이미 완성된 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연애는 처음부터 서로의 일상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겹치게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방식을 어떻게 확인하고 맞춰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만남의 초반부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취미가 무엇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소개팅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일상이 공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쪽은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안심이 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신선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초반에 조율하지 않으면 한쪽은 답답하고 한쪽은 부담스러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라고 권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서로 편할까요? 연락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사무적으로 느껴진다면 지금 나는 혼자 있는 시간도 꽤 소중하게 여기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을 먼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 가족 관계가 두 사람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개입되는지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가족은 빠질 수 없는 변수입니다. 자녀가 자주 집에 오는 분인지,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인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이런 가족 구조가 두 사람의 만남 가능한 시간과 감정적 여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가족 상황을 초반에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약속이 반복적으로 취소되거나 만남의 빈도가 기대와 달라질 때 서운함이 쌓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건강은 일상의 핵심입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는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꺼내기 민망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모르면 함께하는 활동이나 식사 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시니어 연애는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보다 이 사람과 나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 관계는 경제적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오래 버팁니다. 반면 그 확인 없이 감정만으로 뛰어든 관계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일상의 마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인생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솔직함과 여유입니다. 그 솔직함이 관계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제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시니어 커플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감정 표현의 방식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 마음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오해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식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와 성별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만들어낸 감정 언어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 특히 지금의 60대에서 70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여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과 주변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오랜 훈련이 지금 시니어 연애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남성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고 여성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직접 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있으면서도 엇갈리고 서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재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동반자를 찾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남성분은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즐거웠고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언제 하자는 이야기도 남성 쪽에서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성분은 점점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성분은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상대를 좋아했지만 감정 표현의 부재가 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니어 연애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작은 표현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갑자기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라고 하면 매우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오늘 음식이 입에 맞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짧고 단순한 문장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안심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거창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작은 표현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관계를 지탱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상대방의 감정 표현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남성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는 대신 만남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거나 좋아할 것 같다며 작은 것을 챙겨오거나 상대가 힘들다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에 물어봐 주는 것. 이런 행동들이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감정 표현입니다. 반대로 시니어 여성들은 말로 직접 표현하기보다 분위기나 태도로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성은 표현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여성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둘 다 충분히 마음이 있는데 말이죠. 세 번째 조언은 서운한 감정을 묵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가 서운함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슨 이유인지조차 모릅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에서 예전의 온기가 사라지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끝나버립니다. 이런 방식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라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칭찬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도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칭찬하면 어색해 보일까봐 참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아시는군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젊은이보다 외로움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낍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나를 좋게 여긴다는 느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정 표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니어이기 때문에 더 진심 어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는 어떤 젊은이의 화려한 말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감정 표현의 방식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관계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깊은 단계에서 시니어 커플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와 이전 결혼 혹은 이전 관계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애써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영역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관계가 결국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니어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 대부분은 이미 긴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오랜 연애 끝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기억들은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현재의 관계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비교입니다. 의식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전 배우자 혹은 이전 관계에서의 경험이 자꾸 현재 상대방과 겹쳐 보입니다. 전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 아내는 이런 걸 참 잘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고 때로는 말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교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대체품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경계를 치는 경우입니다. 전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돈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즉각적인 방어 반응이 나옵니다. 전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했다면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의심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이런 반응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현재의 무고한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쌓이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직 이전 관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상처는 시간만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여다보고 정리되지 않은 상처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자신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새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상대방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 어떤 어려운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 특정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전 관계에서 신뢰와 관련된 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한 공유는 상대방에게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동시에 당신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과거는 아직 그 사람에게 정리가 되지 않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궁금함에서 비롯된 질문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관계 안에서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고인을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대방 앞에서 전 배우자를 지나치게 자주, 지나치게 깊이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그 자리를 채우러 온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관계를 점점 어색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상대방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새로운 사랑은 과거를 딛고 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감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진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관계 안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상대방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새로운 사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니어 연애에서 돈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서로의 일상과 생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정 표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좁혀나갈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니어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많은 부분이 본능과 감정의 폭발로 시작됩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고 현실적인 조건보다 지금 이 순간의 설렘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방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는 그것이 맞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부분 깊은 상처로 끝납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감정과 현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설렘과 동시에 지혜가 필요하고 열정과 동시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연애를 현명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미 관계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 중 하나가 새로운 관계에 지나치게 빠르게 지나치게 깊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따뜻함에 모든 것을 기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지나쳐지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상대방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생활과 취미와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그 위에 더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연인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의 자신의 삶을 모두 접고 상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연애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노년의 사랑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고 매일 함께 식사하고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그림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의 시니어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상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시니어는 특히 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굳어진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고치려 하지 않고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시니어 사랑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속도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주변에서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리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불안이 관계의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서로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깊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오히려 시니어이기 때문에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 연애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외부 요인이 바로 자녀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연애를 여러 이유로 반대합니다. 재산 문제, 새로운 사람에 대한 불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적 저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연애를 한다는 편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들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녀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는 어떤 나이에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연애를 망설이는 가장 깊은 이유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는 자기 비하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새로운 사랑의 문 앞에서 스스로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세월만큼의 깊이와 따뜻함과 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어떤 조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됩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나온 모든 계절을 통과하고 나서 맞이하는 이 새로운 봄은 첫 번째 봄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깊고 더 느리지만 더 단단합니다. 그 봄을 맞이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 자격이 있습니다.